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도 좀 강화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서 토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회에서 상당히 많은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입법부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금 지나긴 했는데, 발제자분들 혹시 그 토론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고 함께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플로어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발제자분이나 토론자분께 질문해 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토론자는 아니고 저 CBS 김영준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예, 그 토론자분들 얘기해 주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주로 아까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국내라서 규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해외의 유튜브 쪽에는 유튜브 자체적으로 이걸 차단하는 메커니즘이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성차별적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계속 다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를 방심이랑 연계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좀 개략적으로라도 좀 그 생각을 해두신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뭐 있으신 분 아무나 답변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해외에서 하는 그 성차별성에 대한 자유규제 방안이 네, 그렇습니다. 자유규제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도 포함해서 이게 국내법이 적용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해외 서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고 저희고 자유규제 방안에 성차별성이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만약 차별 조항을 해서 뭐 인종이나 종교나 성별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차별을 해서 안 된다 이런 막연한 선언 같은 것까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정말 성차별성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유튜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혐오 표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법 구체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이거를 만들지 못하게 할 수는 없고, 단지 이거를 갖다 삭제하거나 뭐 더 이상 여기 이제 제작을 못하게 하거나 뭐 이런 방식인데, 사실 성차별성이라는 게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그 차원적으로 강도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래서 막연히 그냥 성차별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약간 처벌에 관한 얘기도 나왔는데, 저도 물론 이제 그 극단적인 경우에 특히 여성 혐오라든지 선동과 폭력이 포함된 여성 혐오 같은 거는 처벌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개인 방송 차원에서 논의할 건 아니고 이제 국가 법칙의 차원에서 그런 거는 마련하고, 그런 상징적인 권위가 이런 자유규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근데 개인 방송만 목적으로 해서 이거를 처벌을 한다고 하는 거는 좀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처벌이라는 거는 정말 이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처벌을 한다는 굉장히 강력한 제재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도 언론의 이러한 개별적인 방송을 가지고 형사법 처벌을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유튜브도 우리 영역에서, 우리 영토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자유규제의 이점 중에 하나는 국제적인 공조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업의 이미지 차원에서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도 페이스북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그것이 기업의 이미지와 관련이 됐을 때는 훨씬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성차별성까지 이걸 규제하겠다는 거는 이제 그쪽에서 먼저 생각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라도 우리 국내 유튜브 구글에다가 이걸 계속 주장을 해서 이런 상황이 있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정말 왜곡적이고 이렇게 여성 정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왜곡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를 같이 하자 하고, 근데 저는 여전히 자유규제 방안이라도 이제 기업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
자유규제 방안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조금 첨언해드리면은 박사님 얘기 네. 그 기존은 비슷하고요. 지금 이제 유튜브는 제가 알기로는 구글이 인수를 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여기에 사업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뭐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유튜브에 대해서는. 유튜브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이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는 국내 사업자들도 포함되지만 해외 사업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주요 사업자들. 그러니까 구글, 페이스북, 뭐 유튜브, 뭐또뭐 5개 사업자가 있는데 거기 구글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유튜브도 함께 이제 규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튜브 내에 어떤 컨텐츠가 굉장히 성차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컨텐츠다.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가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국내법, 현지법을 좀 준수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협력하는 거예요. 삭제하는 거. 그게 실제로 뭐 이루어지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에 있는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삭제해 주세요 하면 삭제를 해줘요. 근데 유튜브는 뭐냐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삭제를 좀 요청한다 하면 거기에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결정은 유튜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방심위가 해외 사업자들과 이제 소통을 좀 강화해서 가능하면 현지법을 좀 준수해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법 차원에서도 이게 성차별적 내용에 대해서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 제재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해외 사업자한테도 요구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고 그게 오늘 이 자리에 마련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자가 말을 좀 드렸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그 국내법 차원에서 성차별적 내용에 대해서 제재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말을 약간 바꿔서 얘기하면은 국내법적으로 성차별성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게 나오면은 네. 그 처벌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좀 봐야 돼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정보통신 심의 규정이 아마 뭐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더 자세히 봐야 되긴 해요. 근데 네, 그 제가 규정을 좀 방송통신 심의 규정에는 성차별성은 없고요. 없어요. 방송 심의 규정에는 있어요. 방송 심의 규정이 네, 있고 방송 심의 규정에 있는데 네. 방송통신 정보통신 심의 규정 방송통신 심의 예. 규정에는 불법정보를 위해서뿐만 있는데 네. 거기에 성차별성이 유해 정보 안에 없나요? 그럼? 그럼 만약에 박사님 전이 맞다면은 방심위에서 처벌할 근거가 치정조가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네. 이걸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관련 입법이 네. 베이스가 돼야 될 텐데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바꾸는 거는 공적 규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공적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율규제로 말씀드렸고 사실 파급 효과에 있어서는 공적 규제보다는 잘 되는 자율규제가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적 규제라는 심의에 넣어서 하는 거는 정말 누가 봐줄 거는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동적이고 굉장히 적폭력적이고 그런 게 아니면 사실 심의 규정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자율규제라 하면 그 심의 규정 플러스 심의 규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심의 규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삭제를 생기면 삭제를 하는 거지. 그거를 처음부터 못 만들게 하는 예방적인 효과는 사실 물론 상식적으로는 있지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삭제를 권고하는 거고 자율규제에 들어가는 거는 제작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니까 사실 파급 효과는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방송통신 심의 규정에 성차별성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들어가더라도 모든 이런 그러니까 선거 구성관념도 안 된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선거 구성관념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거 가진 사람이 있고 의견도 표명할 수 있는 거죠. 단지 건전하게 같이 토론할 만한 공론의 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개인 방송 그것이 아니라는 거고 너무 외국적이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극단적인 부분만 들어가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뭐 재미로 비하하고 몰래카메라 실전 이런 그러니까 이게 범죄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재미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영향이 미치니까 그런 것도 자율규제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규제는 좀 더 폭넓게 들어가고
공적 규제에는 금단되는 것만 들어가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적 규제에 대해서 약간 좀 극단적인 얘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유튜브 영상에서 나왔던 뭐 누구를 끌어내려야 된다, 뭐 네. 페미니즘이 어쩌고 하는 말,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관련 입법도 약간 전제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 방송은 아니고, 왜냐하면 개인 방송이 달리 댓글은 몰라도 개인 방송에서는 굉장히 소수고, 아까 그런 혐오적인 표현도 뭐 끌어내려까지 있지만 사실 온라인에서 댓글에는 훨씬 더 심각한 혐오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관련 온라인 전반적인 혐오 표현에서는 제가 이제 다른 과제에서 법적 방안을 제가 저희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올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법이나 형법 일부의 뭐 명예훼손죄라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혐오 표현 금지법을 이제 사실 발의가 된 적도 있었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극단적인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혐오 표현은 처벌이 가능, 벌금형이나 구금형이나 가도록 하는 거고, 근데 그거의 정말 역할은 교육을 시킬 때 혐오 표현은 나쁜 거다, 이런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효과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자율제재라 같은 거는 훨씬 더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더 폭넓게 그렇게 하자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 심의 규정을 찾아봤는데 이런 규정은 있는데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그러면 이 조항의 근거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외국이나 이런 내용으로 성별을 차별하는 거면 방심이가 시정 연구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게 이제 구체적인 문제 같아요. 결국에는 어느 범위까지를 그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방심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실제 이런 내용으로 시정적으로 했는지 한번 봐야 돼요. 국가니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법적 처벌 문제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법상 제가 알기로는 성희롱 있잖아요. 성희롱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주관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내가 형사법적 제재를 받는 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너 오늘 이쁘다라고 한 표현으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내가 형사법을 받는다, 이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차별적 이런 것도 이게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굉장히 촘촘하게 규정을 갖다가 자세히 봐서 이게 형사처벌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저 인터넷신문 뉴커의 유영기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이수연 선임연구위원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한국 인터넷 방송 역사가 한 20년이 좀 넘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이제 국내 아프리카 TV를 포함해서 주요 그 개인 방송사들은 너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20년이면 요즘 흐름으로 하면 강산이 몇 번을 바뀌어도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성가족부나 뭐 다른 그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자율 규제만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해가지고 해야 그 효과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오늘 토론에도 자율 규제를 하자, 이건 사실은 뭐 좋은 말이거든요. 뭐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방통이나 방심이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는 부분까지도 자율 규제 쪽으로 하니까,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된 시행령에 따르면 이제 그 요구를,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즉시 시행, 즉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아프리카 TV에서는 그거를 거의 제대로 수행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최근에 뭐 철구 같은 경우에도 7일 정지 권고 처분을 했는데 군대 가고 나서 뭐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율 규제에 대한, 아까도 뭐 다른 기자분께서 좀 법률 규제가 있어야 되는 건데, 법은 있는데 법을 안 지키는 거거든요. 그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러니까 좀 이 정책연구원이나 여성가족부에서 그 대안을, 그러니까 잘 지키는 곳은 자율 규제로 가고, 근데 안 지키는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뭐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20년 동안 계속해서 자율 규제만 하고 계시는데, 다른 그 자율 규제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됐을 때 대안이 있으신지. 근데 지금 성차별성에 관해서 한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차별도 사실은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성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수원 지방법원에서는 그 유부남한테 그 고액의 별풍선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그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가가 4억 원대예요. 근데 아직 이슈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여성의 성을 팔고 있는데 성 차별을 얘기한다는 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그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아프리카 TV에 심각한 게 없다고 하시는데 최근에 뭐 유명 아프리카 TV 연보성이라는 BJ가 여 BJ에게 그 특정 남자 BJ의 물바지다. 수천 명 시청자 앞에서 그리고 봉준이라는 파트너 BJ는 육병기다. 이런 반응을 여성 BJ한테 대놓고 수천 명 앞에서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성차별도 중요하지만 더 심각한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너무 좀 이 정책 마련이나 이 자율 규제는 좀 더디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표현이잖아요. 방송이고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희가 할 수는 없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사결적인 표현은 저희 요번에 모니터링에서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거야 이제 뭐 모니터링이 한계인 거죠. 만약 봤으면 저희가 좋은 자료를 여기 제시를 했을 텐데 못했고, 그러니까 성차별성에 관해서 자율규제만 하고 있냐는 말씀에는 저는 모든 법이 법 자체로 권위를 가지지만 대중적인 동의가 없으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방송 심의 규정에 성에 근거해서 근거를 편견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심의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송 심의에서 10년 넘게 성차별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그 방송 심의는 1차 모니터링 단이 있어 모니터링 단이 다 심의를 하고 그거를 이제 해갖고 올려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수십 개가 올라가도 거기 가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동의가 없고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법적인 추상적인 규정이 있다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라는 걸 저희가 10년 넘게 저희가 이제 목격을 했고, 그것 때문에 몇 년 전에 여가부하고 방송심의위원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심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정권이 들어오면서 방송심의위원 중에 여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세 분이 들어가시고 나서 훨씬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법률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그 성차별이라는 건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가면은 너무 이제 그 거부감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자율규제는 꼭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성매매 문제는 방송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매매니까 성매를 얼마든지 처벌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오늘 자율규제하고 관련된 사안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사람을 때리고 있는데 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욕하는 게 나쁜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고지식하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미 여성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매매로 몰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육병기라든가 무슨 물바지라든가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누가 봐도 뭐 아까 뭐 선생님도 계셨습니다만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걸 무슨 사회적인 공감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당연해요. 예. 물바지는 나쁜 거고 네. 성적인데 단지 저희 연구 방법이 모니터링을 웹 크롤링을 하면서 검색어가 물바지가 없었어요. 여성. 그러니까 좀 자료의 접근성에 있어서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한계가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하루에 50억 개가 뜨는 방송을 저희가 다 볼 수는 없고 빠지는 거죠, 그 사이에.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찾아보고서라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방심위도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료를 모니터링을 해서 준다고 해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통위에서 작년 12월부터 클린 인터넷 방송 협의회라고 해서 그 국회의원분들하고 방심위하고 여가부하고 다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차만 마시고 계시거든요, 1년째. 그러니까 예, 뭐 그 별풍선도 하루 10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그 뭐 조블페이 무한 결제로 1억 원까지 결제가 될 수 있는 걸로 편법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러니까 아까 뭐 장동준 본부장님께도 질문이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아까 뭐 리벤지 포르노하고 상관이 없다. 뭐 라이브하고 동영상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아프리카 TV에서 유행하는 게 과거에 사귀었던 여비제이들 과거 폭로하는 게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같은 경우에도 뭐 잠자리를 했다라든가 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라든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로의 성차별적인 채팅이나 이런 것들도 대안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인터넷 방송, 개인 방송의 심각성은 더 한 단계 좀 더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워서 오늘 토론회 하는데 이게 더 심각해졌는데 그 전 단계에 대한 논의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실제로 막 성폭력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여성 BJ들이나 여성 게스트 허벅지를 만진다든가 뭐 가슴을 만진다든가 껴안는다든가 술을 따르게 한다든가 지금 지금 실제로 시청자들이 접하고 있는 그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했고 채팅창도 이제 뭐 거의 일베나 워마드 수준으로 그러니까 좀 자료를 저희가 드렸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도 취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좀 답답한 좀 결여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워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장동준 상무님한테 좀 잠깐만요. 그 전에 네. 팩트 정도 좀 예. 할게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성차별 아프리카 TV 뭐 일단 개인 방송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개인 방송 전체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에 관련된 이슈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주셨는데 일단은 연관 맥락이 별로 없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성매매 무슨 보도 사건 말씀하시잖아요. 네. 성매매는 형법이고요. 올해 수원지법에서 전부 다 무혐의 판결을 받았어요. 아 민사 소송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민사는 성매매하고 무관합니다. 그거는 그 돈을 쓴 거에 대한 반환 소송이지 성매매랑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있기 때문에 반환 청구 소송으로 알고 있고요. 예. 아까 뭐 철구가 뭐 군대가 뭐 어쩌고 그런 성차별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고 철구가 쌍욕을 하는 케이스예요. 쌍욕. 그건 성차별하고는 무관한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게 성차별과 관련된 얘기가 아프리카 TV를 개인 방송에서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상관은 없는데 개인 방송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들을 성차별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얽어낸다면 그건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BJ 철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를 그 폭행한 그 사건도 전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혼을 컨텐츠로 하고 성적인 욕설이나 비하 발언하는 자료도 가지고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예. 근데 파트너 BJ로 활동해서 돈을 계속 벌고 정지도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죠? 파트너 BJ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5.18 그 민주화 항쟁 앞두고 어떤 시청자가 518개의 별풍선을 쏘니까 5.18 폭동계라고 해가지고 방심위에서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시행 안 하셨지 않습니까? 30일 정지했어요. 아니요, 시행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잠시. 아니, 지금 말을 좀 예. 죄송한데 시간을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 그 유영기 씨 같은 경우에 저도 어느 정도 뭐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유영기 씨 스스로도 아프리카 TV에서 영정자 주신분이잖아요 예전에. 뭐 저기 불리하실 텐데 클리뉴 CC 캠페인 했다고 정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좀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을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자꾸 질문을 저는 이런 토론이 좋습니다. 토론은 너무 재미없게 뭐 질문 던지고 문의 던지기 하는 것보다 아니 제가 초등학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뭐 이제 더 큰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제 막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더 약한 얘기를 하냐고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해서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저는 2년 전에 안 기본띠를 쓰지 말라고 애들한테 일단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안 듣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반성문 한 번 쓰면 반성문 3장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안 듣습니다. 너무 많이 쓰니까. 그리고 이 안 기본띠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 성인 비디오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더 에스컬레이터가 돼서 결국에 나중에 말하시는 이제 그런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정서가 되는 거죠. 근데 애들한테는 아무리 해도 반성문을 써도 안 시키다가 결국 이 안 기본띠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네는 이런 이유로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때 멈춥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윤리적인 이유로 쓰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런 계기를 형성하려고 만드는 게 이 자율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추천하면서 너 이거 보지 마, 너 이거 재미없어, 너 이거 보지 마, 그럼 더 보죠. 그리고 아무리 청소년 정책을 하고 뭘 하고 벌을, 그러니까 물론 저도 아까 벌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심각한 케이스는 정말 처벌을 하면 아주 훌륭한 사회적인 이제 좋은 가르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율규제에서 말할 수 있는 그 촘촘한 언어의 그 안티팸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때로 박탈감을 느끼고 유치원장을 느끼게 하는 표현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고 너무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정했다가는 이게 줄도 없다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율규제를 통해서 이런 표현은 다 같이 쓰면 안 된대라고 규정이 있었대, 이것도 있었대, 같이 심호를 하자라고 컨텐츠를 여러 명이 같이 이제 말하자면 자율방법대 같은 걸 만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범위를 짧게 얘기하면 저희 반은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식의 윤리나 이제 이런 자율규제 같은 분위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표현 표현이 많이 줄어든 케이스라서 그런 취지로 이런 거를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질문.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연구소 천재현입니다. 그 유신 기자님이라고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제가 이제 방송하시는 거 제가 실제로 봤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오늘 말씀하셨던 건 되게 좋은 지적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동연구자로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모니터링을 했는지는 얼마나 정확성에 맞게끔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말씀하셨던 부분은 성폭력에 좀 가까운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했고 연구에 집중했던 부분은 성차별성에 대한 콘텐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좀 연구를 이해하시는 이게 그 제가 그 질문을 한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성차별에서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2차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성들이 게스트로 와가지고 성폭력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성매매 요구를 당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성차별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TV만 같은 경우에도 인기 있는 남성 BJ 같은 경우는 거의 지위가 왕이거든요. 그러면 신인 여성 BJ들이나 이런 신인 BJ들은 가게 되면 그 자기 이제 돈이 많은 그런 열혈 팬들이나 아니면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 성차별성 발언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일정 나이가 되면 애 낳으면 안 된다, 기형 안 낳는다, 아니면 키가 큰 여자는 뭐 다리를 잘라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여성 게스트한테 계속 하는데 그 자체가 모두 성차별적인 그런 그 기본이 발단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좀 그 심각성을 좀, 그러니까 이게 성폭력하고 성차별하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개인 방송에서는. 그게 일상적으로 방송 내에서 여성을 이제 차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물건 대하듯이 아니면 판매하는 그런 대신 아예 그 자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시청자들도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여성 아이돌들이 나오면 뭐 빨어, 벗어, 뭐 한번 해봐, 막 이런 식의 채팅창과 그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운영자도 그렇고 BJ도 그렇고 시청자도 그렇고 그 아까 그 상무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큰 고민을 안 했다고. 저는 거기에서 문제성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차별적인 부분은 이미 뭐 아프리카 TV에서 발단이 돼가지고 아프리카 TV에서 인기 있는 BJ들이 유튜브로 가고 트위치 TV로 가고 모든 분야로 다 확산을 했기 때문에 이미 성차별은 다 해요. 그냥 모든 남자 BJ가 성차별은 한다고 보시면 돼요. 상당수의. 그러니까 뭐 대도서관이나 벤츠나 일부 대형 MCN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저 자료를 수테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본부장님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다만 네. 네, 좀 더 심각성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료는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제가 몇 테라가 있으니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넣으셔야지 그거를 마치 객관화시키시면 안 되죠. 네. 곤란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통신 12기조 제가 봤는데 그 차별하고 또 성매매 또 이게 다 기준이 다른데 이게 사실 우리 사회가 딱 부러지지가 않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네, 뭐 또 다른 질문. 아까 원래는 다른 질문 하려고 했는데 상무님이 오해하셔가지고 예.
지금 이제 그 400명 중에 모니터링 요원이 50명이면 말씀하신 대로 적지 않은 인원이고 나름대로 아프리카 TV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성차별 부분도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육병기라든가 이런 심각한 단어부터 반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전에 아프리카 TV에서 그래서 외부 인력을 그 시민단체나 그런 교수님들을 해가지고 지금 보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보도자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니터링 요원이 제가 제보받기로는 모니터링 요원이 단속을 해도 간부 차원에서 그걸 풀어져 버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갑질이다 뭐 이런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특히 뭐 성차별 나가서는 뭐 성폭력까지 그 자율 규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프리카 TV 입장에서도 자율 규제를 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 사회 단체에서 스스로 잘하면 좋은데 그런 그때 보도자료가 나온 것처럼 이 간부들이 모니터링 요원의 그런 그 이런 성차별이나 이런 것 나중에 이제 교육을 하시고 하시겠지만 그런 거에 관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뭐 대안이나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네, 답변 일단 1분만 예. 하시고요. 다른 거 지금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아 보도 자료를 그 나온 상. 그 모니터링 요원이 저가를 했는데 간부가 네. 처벌된 사례 없어요. 답변 이렇게 주로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토론은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고요. 대충 토론을 보면 서로 또뭐 이렇게 대통이 없어가지고 지금 시간이 초과됐거든요. 네. 더 없으신가요? 네. 토론자분들 중에서도 더 발언하실 사항 있으시면 한 없으시면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토론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요즘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바쁘셔가지고 자리를 비우셨네요. 그래서 제가 제 업무 장소로 돌아가서 오늘 이 발제문이나 토론문 잘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잘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시면 의원님께서 정리하셔서 정리해서 이제 입법과 정책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발제해 주신 우리 두 박사님들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와중에 우리 토론해 주신 네 분의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뜨거운 토론 열기를 불러일으켜 주신 우리 청중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저는 이런 자리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생산적인 발제와 토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